그냥 뭐랄까 좀 가난한 게 지긋지긋했달까? 지긋지긋하다 생각이 드니까 무언가 좀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빠른 성공 이런 걸 보시다 보니까 좀 절망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 이건 심지어 전문직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문직도 20대 막 30대 초반에 막 좋은 집 사고 이런 거 불가능해요. 고려대학교 나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좋은 대학교에서도 좀 유복한 집안에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네, 부인할 순 없죠.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용돈을 정말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실 지금 알바 뛰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오는 좀 이렇게 좀 아니 그때도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삶의 격차는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면 이제 더 내가 슬퍼지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0년차 변호사인 이제 박종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민형사 사건하고 이제 이혼 사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좀 되는 9만 정도 되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네, 지금 제 수원지방법원에 제 재판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는 조정인데 그래서 지금 법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 어떤 재판 보러 가시는 길인가요? 네, 오늘은 이게 이제 항소심 재판, 이게 2심 재판인데 제 1심에서 저희가 이기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미수금, 돈을 청구하는 소송이에요. 근데 이겼는데 이제 상대쪽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항소심 조정을 가고 있거든요. 여기인가요? 네네, 이쪽이 이제 북문 쪽인데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 좀 촬영이 안 돼서 제가 이제 재판 다녀오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재판이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예, 빨리 끝났는데 잘 안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정길이었는데 조정이 이제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원래 재판대로 가는 걸로 됐네요. 이제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로 가시는 건가요? 예, 제가 이제 사무실로 가야 되는데 가서 저 이제 유튜브 촬영도 하고 서면도 쓰고 이제 계속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못 타고 이동하나요? 네, 저희 아마 택시 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냥 사무실 이동할 때 뭐 이렇게 꽤 빠르게 이동할 때는 택시 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님은 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이제 혼자 힘으로 이제 고려대도 진학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변호사까지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변호사가 되시고 나서 네. 이렇게 처음 법원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그 변호사 자격 취득하고서 이제 재판할 때 좀 벅차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일이 돼가지고 그냥 당연한 게 됐지만, 그때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원했던 목표를 이뤘다는 거에 되게 이제 많이 감사했었죠. 뭐 로스쿨 생활에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내가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요즘에 막 변호사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실제로 그렇거든요. 좀 양극화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변호사 하시면서 어느 정도 전문직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죠. 어렸을 때 이제 좀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저희가 좀 집안이 조금 이제 이혼하셔서 많이 안 좋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파산인데 예전에 신용회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빚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집도 다 날라가고,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잠깐 학원을 다니긴 했거든요. 근데 그 중학교 때 잠깐 학원 다닌 거 말고 초등학교랑 고등학교 그리고 뭐 대학교 때는 사교육의 도움은 거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약간 공부하는 방법을 익혀야 됐었고, 이제 그게 이제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많이 돼서 지금 좀 혼자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뭘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개천에서 이제 용인데. 예, 변호사가 요즘 용이 아니라서 그냥 개천에서 이제 그냥 개천에서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2030 세대들은 네. 이제 흑수저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말에는 좀 동의를. 그러니까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이나 이런 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해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불만한다고 해서 어차피 내 삶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계속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려요. 저희가 뭐 평균적으로 월급이 뭐 한 2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솔직히 이게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근데 요즘에 너무 SNS에 막 엄청 큰 성공을 하신 분들이 막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는데, 저도 지금도 이제 그냥 차 없이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집 마련하고 천천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빠른 성공 이런 걸 보시다 보니까 좀 절망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 이건 심지어 전문직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문직도 20대 막 30대 초반에 막 좋은 집 사고 이런 거 불가능해요. 이게 도움 안 받으면, 부모님 도움 안 받으면.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이렇게 가면은 뭐 절약도 하고 저축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자산도 모으고 이러시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 부자는 조금 하늘이 내린다고 생각해요. 재능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중산층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까지는 조금 흙수저여도 중산층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면은 혹시 성공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뭐 생각이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요거에 약간 욕먹을 얘기일 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이제 악플도 달리긴 했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워라밸을 너무 많이 추구하면 안 된다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리 뛰어나신 분들도 솔직히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는 되게 뛰어난 수준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저희 그냥 이거 법조계를 예를 들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예로 들면은, 그냥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아시는 엄청 큰 매출을 올리시는 이제 1000억대가 넘는 이런 대표님이 있으신데, 본인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자기는 일이 취미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취미라는 게 일을 놀면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일을. 그러니까 막 휴식을 워라밸 따지면서 일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자수성가 케이스에서는.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일을 하고 약간 자기를 이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일을 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워라밸을 너무 추구하시거나 막 너무 이제 약간 이제 휴식 시간을 다 챙겨가면서 일을 하면은 객관적으로는 좀 성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면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냥 일반적인 중산층이나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가족과의 시간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행복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성공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큰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정치든 어떤 저희 법조계면 뭐 예를 들면 대법관이 되신다든지 이런 아주 명예를 추구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약간 이제 워라밸 따지면서 일해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이제 판사님, 이제 조금 높은 직위에 있으신 판사님의 경우에도 거의 집에 퇴근을 거의 엄청 늦게 하시거든요. 매일. 그리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잠시만요. 저기 택시가 와가지고 제가 저기 이제 택시 타고 가야 돼서 저기 사무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도착하네요. 그래 한 3-40분 걸린 것 같아요. 여기가 제 사무실이고. 뒤에 이거 예, 이거 제가 저희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크로마키를 어제 라이브라고 안 닫고 갔어요. 제가 수요일에 저녁에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데 오늘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변호사님이신데 네.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는 이유가? 처음엔 먹고 살려고 시작한 거고요. 처음엔 먹고 살려고 시작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라이브도 하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소통하고 이러는 거가 좀 재밌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이제 변호사가 예전보다 좀 그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홍보나 이런 마케팅적인 부분도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이제 뭐 홍보라던가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생존을 잘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혼 소송도 많이 다루셨다고 들었는데, 예. 이혼 사유 1위가 어떤 건가요, 보통? 제일 많은 건 외도고요. 이제 외도나 불륜, 이제 그게 제일 가장 많고요. 흔히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자들이 외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물론 이게 이혼 소송에서 보면 남자분들이 외도 많이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남자가 혼자서 외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상대방 파트너가 항상 있는 법이고, 그게 이제 유부남이고 유부녀인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외도는 거의 비슷한 공통적인 원인 같고, 대부분은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성격 차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여러 가지 가치관 차이, 아까 경제관념 차이라던가 뭐 빚을 지고 있다던가 가정폭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지금 많이 이혼 소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네네. 어떤 여자를 좀 만나야 좋은 결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네네. 되게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주변과 비교 안 하는 여자였어요, 저는. 네, 근데 이 주변과 비교 안 한다는 게 굉장히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옆에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는 내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뿌리가 깊은 거예요. 제대로 잘 뿌리가 있어서 주변에서 막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제일 불행하게 결혼 생활을 만드는 게 무조건 비교거든요. 그래서 주변과 비교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만의 어떤 가치관이 조금 뚜렷하게 서 있는 사람. 지금 아내분도 네, 그런 친구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좀 독서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책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초반에. 물론 이제 처음부터 진지하게 책 이야기 하고 이러면 이제 인기 없어지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두 번째 만남에 조금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근데 그때 저희 와이프가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라고 조금 이제 고전인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 얘기를 와이프가 딱 얘기를, 무슨 책 읽고 있냐 이랬더니 그 책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그 책을 저도 좀 보는 편이었어가지고 되게 감명 깊다. 이게 되게 이 여자는 좀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티는 안 냈어요. 이제 속으로 저 진짠가? 만약에 진짜면 진짜 잡아야 되는 여자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았고요. 다행히도 저희가 결혼 준비하거나 막 이러면서도 확실히 이제 주변과 비교도 잘 하지 않고 되게 좀 저희 결혼 비용으로 많이 안 썼거든요. 그래서 결혼 비용도 되게 절약해서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결혼 생활 하면서도 느끼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아이 키울 때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이다, 어떤 거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주변과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요, 한국은. 근데 주변에 별로 영향 안 받고 자기가 행복한 걸 추구하고, 저희 와이프도, 그리고 이제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니까 굉장히 좀 행복한 결혼 생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엄청 멋지신 아내분을 얻으셨네요. 네, 저한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되게 좀 잘 맞는 아내를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좀 마셔야 돼서.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초등학교 5학년쯤이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이제 솔직히 조금 멘탈적으로 좀 무너져가지고 그게 이제 지속됐었던 게 한 20대 초반 정도까지는 지속이 됐어요. 근데 그때 어느 순간 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불행한 게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긋지긋하다 생각이 드니까 무언가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다. 좀 다르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뭐였냐면은, 저도 좀 형편이 안 좋아서 막 알바도 뛰고 이래야 됐던 상황이지만 조금 봉사활동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봉사활동이 이제 하인사이트라는 이제 교육봉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다행히 그래도 공부를 조금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나쁘지 않은 대학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혼자서 공부하는 그런 노하우나 약간 이런 거를 해서 좀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하인사이트라는 이제 교육봉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빅터 프랭클의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의미예요. 이게 삶을 왜 사냐, 이거에 대한 의미를 찾으면은 좀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인데, 그런 봉사도 하고 또 이러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일도 찾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제가 다행히 또 운이 좀 따라서 시험에도 붙고, 그 이후에는 그래도 먹고 사는 수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수준이 되면서 훨씬 더 좀 이게 좀 나아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경험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나누고 싶다, 아까 의미를 찾았다, 이거를 통해서 좀 많이 전환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마인드셋을 담은 이제 책도 출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건가요? 예, 부끄럽긴 한데 저 책이고요.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인생컨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의미냐면은 미리 이제 좀 내가 경험할 불행이나 이런 걸 알면 좀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고, 그리고 이제 책의 취지는 뭐냐면 좀 인생의 시행착오를 좀 줄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는 저도 그랬었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조금 알면 훨씬 더 시행착오도 줄이고, 특히 그 마인드셋적인 부분을 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아마 보시는 분들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을 통해서 불을 일구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시면서 재테크로 불을 불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방법은 다양한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담은 책입니다. 목차만 좀 보여드리면은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돈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뭐 사람이나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일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은가, 뭐 이런 걸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네. 대표님이 겪으신 걸 쓰신 거잖아요. 예, 주로 제가 이제 겪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와 관련된 마인드셋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니까 제가 만나뵀던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조금 조언이나 이런 것도 좀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약간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계기는 제 경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책을 통해서 많이 좀 배움을 얻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제가 쓴 책이지만 당연히 이제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년 시절에 이제 아까 뭐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조언들을 듣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을 독서를 통해서 조금 삶의 방향성을 많이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돈이 없으면 주변에 좋은 분들을 바로 만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뭐 책이든 좀 간접적인 매체, 뭐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영상도 있지만 책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좀 배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얻었던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를 좀 가져왔었기 때문에 좀 책을 쓰고 싶다는 좀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고, 제가 20대 초반에 원래 책 쓰는 게 하나의 좀 삶의 목표랄까 이런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다행히 이제 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하면서 책을 쓸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책을 써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약간 좀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은데 어려운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읽어봐 주셔도 조금 공감하실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제 채널 이름이 인생 컨닝이라서, 근데 그 컨닝이라는 게 뭐 원래 컨닝하면 좀 나쁜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미리미리 삶에서 다가올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준비를 하는 거를 제 컨셉으로 많이 채널을 하고 있는데 마인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도 이런 약간 미래 좀 나보다 나은 사람이나 이제 조금 더 저희 먼저 사신 분들 중에 뛰어나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20대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되게 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자기가 모든 걸 다 경험해보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서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타인의 경험을 자기 걸로 좀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타인의 지혜를 빨리 흡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책이나 이런 거가 뭐 주변 사람도 그렇고 이런 거에 좀 활용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시행착오 없이 좀 더 나은 삶을 빠르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좀 책을 쓰게 됐죠. 이제 또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좀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드시러 가시나요? 제가 원래 백반을 먹거든요. 원래 자주 가시는 곳인가요? 네네, 지금 거의 지금 매일 가는 수준의 곳이어서 9,000원인데 지금 백반이 이제 매일 그 찌개가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반찬이 맛있어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백반 2개 주세요. 근데 이제 대표님은 이제 지금은 이제 결혼도 하시고 네. 딸도 낳고 좀 아파트도 이제 구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떨 때 좀 이렇게 가장 실감이 나세요? 일단 이건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시죠. 첫 등기 칠 때 되게 좀 벅차긴 했었고, 실감 나는 거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영상에서나 절약 이런 거 되게 강조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이제 밥을 먹을 때나 뭐 이럴 때 계속 이제 돈을 생각하게 됐었거든요. 예전에 어려울 때는 이거 뭐 얼마짜리 사 먹어야 되지 막.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거의 학생식당 이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싸니까 학생식당. 근데 지금은 어디 가서 그래도 적어도 밥값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을 만나서, 그리고 이제 뭐 아내랑 저희 아이랑 어디를 갔을 때 이제 밥값 걱정 정도는 안 할 수 있는 수준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만 된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 제가 제일 서러웠던 게 그거였어요. 책을 항상 빌려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근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보면은 책은 참 좋지만 제가 필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정말 마음대로 책 사보고 싶다 이런 게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는 이제 할 수 있는
제가 왜냐면 좀 책을 많이 보는 편이라서 좀 많이 사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그런 거가 했다는 거에 되게 실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막 물론 이제 되게 어떤 분들은 뭐 차량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다른 어떤 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느끼신다면, 저는 뭔가 책값을 걱정하지 않고 책을 살 수 있다. 제가 이제 책 보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책값 걱정은 좀 많은 분들이 공감 못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제 와이프는 동감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제 와이프는 그래도 제 와이프도 저기 강남 출신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주 돈 걱정을 아주 많이 하면서 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장모님이 맨날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기 젊을 때 돈 벌어야 된다 하면서 막 맨날 제 와이프한테도 돈 벌라고 하시고 하니까 이제 절약 정신을 되게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는 한데 아마 와이프는 이런 고민은 안 했을 거예요. 제가 한번 터놓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는 옛날에 좀 이랬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좀 살아온 환경이 좀 다르긴 하구나. 근데 이런 걸 이제 서로 좀 이해해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분은 원래 좀 이렇게 유복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일반적인 건 이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제 유복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기 남자는 자신감이죠. 약간 농담이고, 이제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그거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조건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스펙이나 이런 게 떨어지신다고 하더라도 약간 자신감, 위트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긴 해요. 오늘은 카레라고. 네, 오늘은 카레네요. 원래는 보통 찌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카레네요. 그럼 변호사님은 네. 그 딸에게 좀 어떤 이렇게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교육을 할 때 그래도 기본적인 선은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딸이 이제 좀 주변 사람들한테 예의가 있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떨 때는 유하고 이제 부드러운 아빠가 됐다가도 조금 혼낼 때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적어도 그 대신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희 딸이 이제 아빠를 생각했을 때 마음이 좀 따뜻해지면서도 아빠의 말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빠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이제 바로 이제 사무실 들어가시는. 예, 이제 들어가서 또 일해야죠. 그럼 이제 변호사님이 생각했을 때 네. 이제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잘한 거죠? 일단 저희 와이프랑 결혼한 거. 그게 잘한 것 같고, 원래 이제 이거는 근데 너무 좀 재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한때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진학을 하지 말아야 되나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막 그런 얘기 많잖아요. 뭐 대학교 안 가도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연히 이제 존중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를 가서 좀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특히 제가 막 방향성 아까 20대 초반까지 좀 힘들었다고 했을 때 뭐 교수님한테 이제 조언도 구하고, 그 주변에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좀 사고도 많이 다르게 하게 돼서 저는 만약에 공부를 조금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대학을 가는 선택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려대학교 나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좋은 대학교일수록 좀 유복한 집안에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네, 부인할 순 없죠. 그럴 때 이제 그 대표님은 좀 어려웠는데 주변 이제 친구들은 다 유복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는 좀 이렇게 조금 그랬죠. 그게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용돈을 정말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저는 사실 지금 막 알바 뛰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좀 솔직히 과 모임에 많이 못 나갔어요. 왜냐면 이제 술 마시는 모임이나 이런 거는 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그렇게 안 하고 보통은 학교 수업 듣고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집에 오는 과정이 많았거든요. 알바 뛰러 가거나.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좀 그런 거는 걱정 없이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부럽죠. 거기서 오는 좀 이렇게 좀 아니, 그때도 그렇게 생각은 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삶의 격차는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면 이제 더 내가 슬퍼지니까 더 슬퍼지니까 막 되도록이면 그 생각 좀 안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 몇몇 친구들은 또 제 그 상황들을 알아가지고 그 막 먼저 밥값도 내주려고 하고 막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어서 이제 좋은 친구들도 만났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 생각 좀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0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네. 좀 깨달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 있나요? 네.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깨달은 거? 변호사 생활 하면서 예, 돈이 중요하다.
돈이 없어지면 관계도 무너지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가족 간에 그 이혼 소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모습이 돈이 이제 굉장히 부족해지면은 가난이 결국에 이제 불행을 자초해요. 아,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가정폭력 같은 사건 이혼 소송에서는 그 남편분이 이제 보통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근데 이런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가정폭력이 보통 섞여 있는데 보통 돈 문제도 있어요.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이 없고 점점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내한테 푸는 거예요. 이제 폭행을 해서 이걸로 자존감을 쌓는 건지 뭔지 뭐 이렇게 계속 풀고 가정폭력하고 아이들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 업계에서는 사실은 이게 소송을 하는 이유는 뻔한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모든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에서는 돈이 숨겨져 있다, 돈 문제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돈이 굉장히 세상에서 정말 중요하거나, 보통 이제 역사에서는 이거를 뭐 리소스에 대한 어떤 다툼, 그러니까 분쟁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개인도 똑같다. 돈이 중요하다. 이걸 좀 사실 변호사면서 많이 느끼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지금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2030 세대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은 너무 성공한 사람들 보지 마라. 그러니까 특히 SNS 너무 많이 하지 마라. SNS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너무 성공한 사람 보지 마라.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그냥 처음에 뭐 조금 월급이 낮더라도 일을 하기 시작해서 절약해서 돈도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나아질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집값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 집값. 당연히 이제 서울 집값이 뭐 PIR이 어쩌고 뭐 해가지고 굉장히 비싸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옛날에도, 그러니까 뭐 꼭 지금이 더 물론 가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옛날에도 20대나 30대 초중반에 바로 막 모아서 내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다 보면은 뭐 이게 내 집도 생기고, 아니면은 점점 더 뭐 미국 주식 하신 분들 많으니까 뭐 코인도 이런 쪽을 하셔도 계속해서 부를 불려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는 거를 많이 고민을 하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요. 네. 그 책 네. 홍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책 홍보 한번 좀 하고. 제가 이제 인생의 커닝 페이퍼라는 책을 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방황을 하거나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나 이런 좀 향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약간의 이제 가이드라인이랄까?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조금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조금 삶의 방향성이나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